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더비카운티와 루턴타운의 맞대결입니다. 더비카운티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스턴과 플리머스를 상대로는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죠. 유스타스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아담스와 포사이스, 윌슨이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걸어주고 맨데스랭과 하니스가 측면에서 전개를 만들어갑니다. EH는 최전방에서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지만 직접적인 마무리 능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루프, 테일러, 오스본 등 주전급 다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가 뚜렷합니다. 대체 자원의 퍼포먼스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루턴타운은 최근 1승 3무 1패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직전 블랙번전에서도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앞섰지만 0대1로 패했는데요. 결정력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블룸필드 감독은 3-5-2 시스템을 기반으로 클락과 월시, 알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칼튼 모리스가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역습 상황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많습니다. 특히 도어티 로키어 같은 측면 자원이 빠지면서 수비 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두 팀 모두 공통된 약점이 보입니다. 더비는 전방에서 마무리가 아쉽고 루턴은 찬스를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결과적으로 중원 싸움은 치열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많지 않은 저득점 무승부 흐름이 유력해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블랙번과 미럴의 맞대결입니다. 블랙번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루턴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지만 경기 내용은 다소 불안했습니다. 점유율을 내주고 간신히 리드를 지켜냈죠. 트래비스와 트론스타드가 중원을 지키고 있지만 볼을 전방으로 운반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격진과의 연결이 끊기고 오아시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공격 패턴 자체가 단조롭기 때문에 상대가 블랙번을 상대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구조입니다. 수비에서는 몽고메리와 하이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반면 미럴은 5경기 4승으로 완연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미들즈브러를 상대로도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수비에 집중한 실리적 운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원에서는 미첼과 레너드가 강한 압박과 컷오프로 상대를 압도하고 크루머와 쿠퍼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박스 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이바노비치와 에마쿠가 간결하고 빠른 전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미럴은 주전 몇 명이 빠져 있어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블랙번은 후방에서의 전개 불안과 수비진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고 반대로 미럴은 전방 압박과 역습 전개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흐름상으로도 전력상으로도 미럴의 신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픽은 미럴 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리스톨 시티 대 선덜랜드 경기 분석입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QPR전에서는 조지 어시의 침투와 나이 웰스의 공중볼 연계가 돋보였고 안정적인 전개를 통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리암 매닝 감독은 간결한 빌드업과 안정적인 후방 조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중원에서는 제이슨 나이트와 조 윌리엄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측면에서는 프린과 맥크로리의 오버래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웰스는 결정력에서 확실한 무기를 보여주고 있어 공격 루트가 명확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선덜랜드는 최근 2승 1무 2패로 기복이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스완지전에서는 단조로운 공격과 낮은 결정력으로 인해 득점 없이 패배했는데요. 현재 패트릭 로버츠와 이지도르의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고 미드필더진과의 연계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톰 왓슨이나 리그 같은 어린 자원들이 공격을 책임지고 있어서 조직력에서는 다소 미흡한 모습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루크 오나인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알레세, 시르킨, 허긴스 등 많은 주전 수비수들이 이탈해 전체적인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르는 브리스톨 시티가
전술적 완성도, 결정력, 조직력에서 모두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전력 공백이 너무 크고 전개도 단조로운 상황이라 홈팀 우세와 저득점 흐름이 유력해 보입니다. 추천픽은 브리스톨 시티 승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코번트리 시티 대 웨스트 브롬 경기 분석입니다. 코번트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중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잭 루도니와 맥 그라임스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하즈라이트는 포스트 플레이와 침투 능력은 준수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다소 제한적이라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측면에서는 사카모토와 반 에윅의 오버래핑을 통해 기회를 만들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 노출이 작고 이는 실점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의 핵심 자원인 토르프와 에클스의 부상 이탈은 전술 밸런스를 흔들고 있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롬 역시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했지만 직전 와퍼드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칼랑 그랜트와 미키 존스턴의 빠른 전개가 공격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펠로우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다양성을 부여하며 공격 패턴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세트피스 집중력 저하와 라인 유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세미 아자이와 제드 월리스의 부재는 압박 구조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두 팀 모두 부상자 이탈로 인해 전력 공백이 존재하며 공격 전개 역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번트리는 홈 이점이 있지만 예측 가능한 전개가 한계로 작용하고 웨스트 브롬은 전환 템포는 빠르지만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뚜렷합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웨스트 브롬이 우위였지만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무승부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미들즈브러 대 플리머스 경기 분석입니다. 미들즈브러는 최근 미럴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결정력 부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점유율은 확보했지만 브루츠오르와 위테커 그리고 아자즈로 구성된 이선 조합은 측면 쏠림이 강해 박스 침투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에일링과 레니안의 이탈로 빌드업의 안정감이 무너졌고 골키퍼 디행의 부상까지 겹치며 후방 조직력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이며 공격 전개는 물론 마무리 단계까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플리머스는 직전 셰필드전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경기 중 투톱으로 전환하며 유연한 전술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디와 티자니의 빠른 전환 플레이는 효과적이었고 분두하우튼, 란델 조합도 중원 전개에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이후의 찬스 창출도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빠른 템포 전개 시 중원과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고 이선 침투에 대한 대응이 느슨한 점은 여전히 약점으로 꼽힙니다. 결국 이 경기는 미들즈브러의 전방 마무리 부족과 플리머스의 빠른 반격이 맞부딪히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완벽하진 않고 빠른 공격 전개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여섯 번째는 노리치 시티 대 포츠머스 경기 분석입니다. 노리치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벌리전 패배 역시 수비 불안과 공격 마무리의 비효율이 동시에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이선의 슬리만의 마르콘데스, 보르아 사인츠 조합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은 있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은 더피와 코르도바의 제공권은 강하지만 라인 유지가 불안해 역습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빌드업의 핵심이던 소렌센의 부상 이탈은 중원 전개력까지 크게 약화시키며 전반적인 경기 주도력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포츠머스는 최근 더비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후반전 집중력과 세트피스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킨슨의 헤더 득점, 머피와 리치의 측면 돌파는 공격 전개의 핵심이고 중원에서는 아이작 헤이든과 포츠가 넓은 활동량으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풀백 스완슨과 오길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교체 자원인 팩과 데블린도 후반 흐름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에서 노리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리치는 수비 조직력과 중원 이탈로 인해 경기 운영이 흔들리고 있고 포츠머스는 뚜렷한 공격 루트와 후반 집중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츠머스 우세 그리고 다득점 경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7번째 경기는 프레스턴 대 QPR 경기 분석입니다. 프레스턴은 최근 5경기 연속 무승으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직전 리즈전에서도 전반전은 잘 버텼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와 수비 라인 조율 실패가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크게 떨어졌고 화이트먼이 홀로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구조로 인해 전술 중심축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에서는 프로키에르, 옌센, 오스마지치 조합이 연계 플레이는 괜찮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키퍼 우드먼을 비롯해 포츠, 맥칸 등 주요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와 미드필드 전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반면 QPR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사토, 사이토, 덴벨레로 이어지는 이선 조합은 측면 활용도가 높고 바란과 콜백의 중원 조합은 수비적인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측면 전개 모두 균형 잡혀 있고 나르디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인상적입니다. 결장자가 많긴 하지만 대체 자원인 모리슨, 던 등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교체 카드 활용도 잘 되고 있어 후반전 운영에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프레스턴은 전력 공백이 큰 상황이고 QPR은 조직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흐름에서 앞서 있습니다. 다만 QPR 역시 득점력에서 기복이 있어 확실한 승리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프레스턴의 수비 불안과 양팀의 측면 공격을 고려하면 오버 접근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8번째 경기는 스토크시티 대 셰필드 웬즈데이 경기 분석입니다. 스토크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수비 안정세가 인상적인데요. 필립스와 윌모트의 센터백 조합은 제공권과 클리어링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베이커와 베주노의 전개력이 핵심입니다. 스토크는 점유보다는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전환과 측면에서 마노프의 침투나 쿠마스의 후반 조커 활용이 날카로운 위협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최전방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측면 로테이션 자원 이탈로 인한 체력 부담도 변수입니다. 반면 셰필드 웬즈데이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 특히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옥스퍼드전 패배 이후 팀 분위기도 완전히 가라앉았고 공격 조합인 윈다스, 무사바, 파터슨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부족해 득점 루트가 세트피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수비 라인도 문제입니다. 로우와 버나드의 이탈 이후 급하게 짜인 수비 조합은 불안정하고 찰스와 윈다스가 중원 커버를 시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토크시티는 수비와 중원 운영 모두 안정적인 반면 셰필드 웬즈데이는 공수 전반에서 불안 요소가 큽니다. 홈 이점을 갖춘 스토크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스토크시티 승입니다. 9번째 경기는 스완지 시티 대 헐 시티 경기 분석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선덜랜드전 1대0 승리는 하이프레스와 세트피스 전술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경기였죠. 중원에서는 프랑코와 오브라이언이 템포를 조율하며 안정적인 수비 전환을 도왔고 측면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엄지성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이 핵심이었습니다. 최전방 쿨레는 문전 침투 타이밍이 좋아 피니시 효율이 높고 최근엔 세트피스 득점 루트도 다양해지면서 공격 루트의 분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헐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코벤트리전 1대1 무승부에서는 이선 수비의 추격 실패가 실점으로 이어졌고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도 상대에게 내주었습니다. 조앙 페드로와 게라르트가 측면에서 활약하긴 하지만 박스 안에서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중원에서는 알자테와 슬레이터의 조합이 전방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볼 전개 속도도 기대 이하입니다. 게다가 마타조, 베리 밀러 등 주요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완지 시티는 전술적 밸런스와 공격 조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헐 시티는 수비 뒷공간 노출과 전방 연결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픽은 스완지 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와포드 대 벌리 경기 분석입니다. 와포드는 최근 웨스트 브롬전에서 1대2로 패하며 결정력 부족과 수비 불안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점유율은 나쁘지 않았지만 루자와 카엠베의 중원 조합은 전개가 단조롭고 오프더볼 움직임도 잘 연계되지 않으면서 공격이 겉돌았습니다.
측면의 은가키아와 폴록은 압박에 쉽게 무너졌고 수비 전환도 느려 실점 위험이 컸습니다. 게다가 측면 자원들의 연쇄적인 이탈로 돌파 옵션이 부족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간격 조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벌리는 최근 5경기 4승 1무로 무패를 달리는 중입니다. 노리치전에서는 브라운일, 컬렌, 자이돈 앤서니의 삼각 전개가 완성도 높은 공격을 이끌었고 전방 압박과 세컨볼 회수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측면의 안토니와 에드워즈는 컷백과 연계 플레이로 유효 슈팅을 만들고 있고 수비는 에스테브와 피레스를 중심으로 라인 간격이 안정적입니다. 셸비와 몇몇 이탈자는 있지만 대체 자원의 활약으로 전력 누수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벌리는 공격 전개와 중원 압박, 수비 안정성까지 전 영역에서 우위에 있으며 와포드는 느린 빌드업과 연계 부족으로 벌리 수비를 공략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정이지만 벌리 승리가 유력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벌리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